상반기는 조금 화랑이다. 불씨앗이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올라왔다가 또 꺼졌다가 올라왔다 꺼졌다 하는데 연말 가면 갈수록 꺼질 겁니다. 꺼질 거예요. 불씨가 안 꺼져. 그러면 특급 소방수가 나올 겁니다. 특급 소방수가 누구예요? 자, 비트 23.4K 가격 살짝 빠졌죠. 24K, 25K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는 추세인데 보시면 비트코인 뭐 변동 없습니다. 리플 참 안 가죠. 리플 참 안 갑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요새 막 댓글들이나 질문들이 좀 많은데 3월 달에 SEC 관련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막 기대를 하시고 소송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끝날까요 코인이슈님?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이슈도 좋게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드리고 싶고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마음인데 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3월달에 소송이 종료돼서 좋게 나왔다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거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못 기다려. 막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 틀면 막 3월달 리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유튜브를 한다, 자기 채널을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합니다. 코인이슈도 유튜브를 하니까 조회수가 리플만 들어가도 남달라. 최소 2배는 나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이것저것 막 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눈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관련해서 뭐 3월달 어떻고 뭐 저렇고 크게 희망 고문 당하지 마세요. 만약에 3월달에 좋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렇다고 해서 3월달에 막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미리 막 사고 막 미친듯이 담고 이런 것도 제발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코인이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코인이슈한테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본인의 주관과 철학과 성격이 딱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 증시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방으로 마무리한 거는 금요일날 한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거 오늘 좀 다뤄드릴 거고.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롱 비율 보시면 79% 뒤집어집니다. 롱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연도 1월달 2월달 숏 비율이 높았어. 그래서 미국 증시 막 테슬라 10% 3일 동안 연속 막 상승 나오고 AMC라던가 이런 기업들 어떤 거 나왔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겸 쇼스키즈 나왔었죠. 그리고 쇼스키즈랑 또 하나 또 김두현님의 감마스키즈.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지만 하나는 현물 시장에서 미리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해지하는 감마스키즈, 그리고 쇼스키즈는 공매도 던졌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갚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 매수하는 쇼스키즈. 요거 지난 시간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반대로 롱 비율이 많다 그러면 롱청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3월달 금리 인상 우리 3월 23일날 예정이 되어 있죠. 3월 23일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5bp를 할 건지가 68.6%, 50bp 할 건지가 31.4%. 코인이슈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가 18%였나? 10 몇 프로였죠?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랐죠. 10 몇 프로에서 지금 30%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연히 지금 눈에 띄죠. 보이죠? 18%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어. 지금 월가 뭐 얘기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예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아, 지금 PC 지표도 그렇고 각종 소비 지표 너무 높다. 물가도 지금 최근에 우리 1월달 CPI도 높게 나왔죠. 그로 인해서 3월달에 다시 50bp 빅스텝으로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PC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올랐는지. 자, 그러면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3월달 50bp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보시나요? 우리 둥덕님 0%, 하나하나님 50%, 네슬다님 10%, 비플세코인님 30%, 스타님 5%, 60%, 50%, 30%, 40%. 오, 그래도 높으신 분들이 꽤 되네요. 50도 있고, 40도 있고, 30도 있고, 20%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인하할 가능성은 제로인가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일까?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 폭등? 시장은 폭등 안 합니다. 시장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 작년에 이거랑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작년 9월 달에. 9월에서 10월 달 넘어갈 때. 어떤 사례가 있었죠? 우리 비트조아님. 이 다른 코인 방송 가시면 이거 대답 못 하셔.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을 진짜 드리면. 뭐 저희 방송이라서 이렇게 막 뭐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으스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답 못 하셔. 영국 있었죠. 우리 영국에서 리스트러스 총리가 43일 만에 사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임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들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하고 영국도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혼자 금리를 인하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장이 깜짝 놀래버리죠.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거의 길트물이랑 영국 주식이랑 거의 한 400몇 조 가까이가 날라갔습니다. 개박살이 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이퀄 경기 침체. 무슨 뜻이다? 지금 내가 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경기 침체다. 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과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나온다고 해서 와 시장이 와 이제 금리 떨어지고 뭐 주식이나 막 다 리스크 자산을 상승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박살이 납니다. 개박살.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는 요게 무조건 천천히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한 게 뭐냐면 천천히 물가를 빼겠다. 천천히 지금 당장 꺾겠다. 물가를 빼겠다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겠다. 그래야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3월달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코인이슈는 몇 bp 예상을 하는지 이따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국 1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년 대비 4.7% 상승. 끈질긴 인플레.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왜 안 좋냐면 지금 미국 근원 PC 지표가 우리 금요일날 실시간 방송 중에 나왔죠. 금요일날 실시간 방송 중에 나왔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뭐 크게 충격은 받지 않았고 뭐라 그럴까? 좀비에 좀 가깝다. 떨어질만 하면 또 올라갔다. 떨어질만 하면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서 그런 건데 지금 PC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보다 4.7% 이게 12월달 4.6 그리고 0.4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가 4.7 그리고 0.6 그러니까 전월 대비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리고 12월 달에 살짝 12월하고 이제 1월 달에 살짝 꺾이나 했더니 다시 올라갔어. 다시. 근원 PC는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후행 지표란 말씀 드렸었죠. 진짜 미국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했나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든 뭐 제롬 파월이든 아니면 연준이든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근원 PC 지표를 진짜 중요하게 본다. 근데 그 근원 PC 지표가
높게 나왔다. 그로 인해서 지금 30% 가까이 이렇게 쭉, 진짜 제롬팔 연준의장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말을 믿기 지금 시작을 했죠. 이미 믿기 시작을 했고,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끌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왔냐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그 PC, 요 부분에서 1월달이 한 0.6%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근원 그 0.6% 상승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 소비 관련해서 소비 지출도 늘었습니다. 근데 소비 지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소비 지출 같이 발표되고 PC도 이제 같이 발표가 됐는데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2월 달에 마이너스 0.1%가 발표됐어요. 12월 달에. 근데 이번 1월 달에 1.8% 상승. 전월 대비해서도 진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CPI가 6.4%가 나왔죠. 6.4% 중에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올랐냐면 뭐 중고차 가격은 반영이 안 됐지만 다양한 뭐 서비스업이라던가 렌트비도 살짝 또 올라갔고 요런 것들과 포함해서 이번에 자동차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한 소비가 한 2.8%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 지출이 미국 국민들의 개인 그 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큰 폭으로. 자, 그러면 이게 이따 일본 말씀드리면서 좀 드릴 건데 다 맞물리는 겁니다. 1월달 미국의 소비가 잘 나왔어. 1월달 코인 이슈가 1월달 미국 증시가 좋고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막 상승하면서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첫 번째는 쇼스키즈, 감마스키즈 선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한 가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1월달 복습경, B2, 개인들 B2도 맞고, 대출 맞고, 미국 정부에서 마이너스 카드, 마이너스 통장 비유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1번. 미국 정부에서 뭐를 줘요? 작년에 연준과 미국 정부는 궤가 달랐다. 왜? 연준은 유동성을 걷고 금리를 올리고 계속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반면에 미국 정부는 돈을 뿌리고 있었다. 어떠한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지원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한 20개 주 가까이 샌프란시스코부터 포함해서 거의 한 20개 주 가까이 180만원, 2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물론 지금 그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4천만 명 학자금 탕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뭐 무료 백신 키트도 마찬가지고 이러저러한 지원금들이 어떻게 돼요? 연말에 좀 많이 쏠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연도 1월 달에 미국인들의 소비를 부추겼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요 소비를 부추겼던 지표들이 지금 PCE 지표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미국 CPI 지표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2달 전에 배웠던 거 이미 2-3달 전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작년 그 연말 되면 막 괜히 멀쩡한 막 그 아스팔트 도로 공사하고 막 가로수길 막 재정비하고 정부 예산 다 소모해야지. 그래야 또 내년에 정부 예산 또 더 많이 받지.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적용이 됐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늘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 지금 미국인들이 소비가 좋아요. 남들은 막 한국이며 뭐며 수출 국가들은 막 허리띠 졸라 매면서 막 힘든데 대출금 갚기 힘든데 미국은 막 잘 나가. 국민들이 막 소비가 뒤집어져. 소비가 막 늘어나. 그중 이유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물가와 좀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A라는 미국인이 뭐 A라는 거보다 탐이라는 미국인이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아. 근데 임금이 올라서 270만 원을 받아. 그럼 20만 원이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걸로 뭐를 할까?
주식도 투자하고 뭐 아이폰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은 할부로도 사고 밥도 사 먹고 여자친구랑 놀러도 가고 풀빌라도 가고 또 육안에 닭갈비 가가지고 또 2인분도 먹고 그렇게 하겠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가 뭘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률로 이어진다. 요 일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1월달 이번에 소비가 높게 나왔다. 소비가.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더 정부 지원금들,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증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 PC 지표도 좋게 나왔고, 소비 지표도 좋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경기 침체는 좀 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래도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지도,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막 궁금하신 분 계셨죠? 코인이슈님, PC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와서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시장이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빠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PC 지표가 이렇게 좋고 소비 지표가 좋고 이러저러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아. 그럼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야. 이거 노랜딩이야. 또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뭐하냐. 지금 당장 금리를 더 올리겠는데. 어차피 금리 올리면 나중에 경기 침체야. 반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장세가 딱 그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준 선호, 미국 PC 물가 급등, 인플레 재가산 속의 긴축, 공포 확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2% 예상 상해. 자, 미국 1월달 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7%까지 쭉 올라갔다가 6%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국민들이 야, 지금 모기지 대출 고점 찍고 떨어지는구나. 지금 집 사자. 다시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돼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은 신규 주택 판매 수도 전월 대비 7.2% 상향했고, 요게 우리가 한 가지 상식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기존 주택 거래 그리고 신규 주택 거래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신규 주택 거래라고 하면은 신규 주택 거래 수가 몇 건이다,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미국 전체 주택 거래의 15% 정도가 신규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신규 주택이라고 얘기하면은 100% 다 미국에 있는 주택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5% 정도. 근데 요게 15% 정도라 해서 막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이제 옛날 주택들, 그런 주택들은 보통 시차가 한 3달 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옛날 주택을 팔았어. 그게 집계되는 게 한 3달 정도, 3개월. 근데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웃돌았대. 그럼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그럼 1월 달에 미국의 신규 주택들이 판매가 늘었다는 거겠죠. 늘었다는 겁니다. 옛날 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1월, 12월, 뭐 10월 이렇게 가겠지만 신규 주택은 곧바로 시차가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 겸 말씀을 드리고, 자,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 이러면서 지금 달러화가 강세로 가고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다. 뭐 CPI, 물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물가는 꺾임세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걱정하고 뭐 그럴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CPI 가중치도 조정을 하면서 미국 정부는 CPI를 잡을 겁니다. 못 잡아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 없고 걱정할 거 없지만 환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1310원 돌파했고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3월 2일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예측치 19만 7천 건. 얼마 이제 안 남았죠. 요거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서 보통 20만 건 아래 나오면 적다. 실업자 수가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진 지금 몇 주 연속 거의 20만 건 아래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3월 2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19시 발표. 유로존에서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치 8.2% 요거. 그리고 3월 3일날 미국 베이지부 공개가 되고, 9일날 중국 PPI 요거 발표되고, 10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고용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10일날 실업률 예측치 3.5%, 3.5에서 3.4, 3.6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실업률이 깨질 땐 아니에요. 요거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가. 미국의 실업률 언제쯤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김도현님, 여름, 빠르면 여름,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올해는 실업률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하반기 돼서는. 그거 시그널. 자, 3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21시 30분 발표. 이전 6.4%였죠. 3월달도 위험합니다. 3월달에 코인 이슈님 미국 CPI 크게 빠지나요? 누가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는 대답을 못 드립니다. 이번에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왜? 가중치를 바꾸고 나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전체적인 서비스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근원 지수라던가 최근에 발표된 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3월도 역시 모기지 대출도 쭉 떨어지면서 우리 주택 시장이며 부동산 시장이며 지금 괜찮죠, 분위기가. 다시 씨앗이 다시 꿈틀꿈틀 됐어,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크게 떨어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3월 14일 요것도 분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14일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주일 뒤에 23일날 금리 인상 발표될 겁니다. 14일 그 다음날 15일날 미국 PPI 요거 발표되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16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 그래서 이게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존에서 유로화 가치를 조금 이렇게 올려놔야지 될 것 같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요? 물가 불씨는 사그라들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이번 연도 물가를 봤을 때 상반기는 조금 화랑이다. 불씨앗이 좀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또 꺼졌다가 올라왔다 꺼졌다 하는데, 연말 가면 갈수록 꺼질 겁니다. 꺼질 거예요. 불씨가 안 꺼져. 그러면 특급 소방수가 나올 겁니다. 특급 소방수가 누구예요? 우리 바이든. 요런 것도 기사 하나 나올 겁니다. 어떤 거 기사 나오냐? 작년과 올해 바이든 정부의 다른 모습. 이거 벌써부터 소름 돋네. 작년에 물가에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와 올해 물가에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가 180도 달라진다. 이런 칼럼이라든가 기사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거 보시면 저 젊은 놈, 저 소름 돋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연준과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의 궤가 어느 정도 같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임금 상승률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늘었고, 소득이 늘음에 따라서 소비가 늘었습니다. 소비가 늘음에 따라서 이번에 소비 지표가 높게 나왔고, 그 소비를 뭘로 견인을 했냐면 작년에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요거 정부 지원금들, 요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 소비가 증가를 했다. 요거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신규 주택 거래수도 증가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급등을 해. 보이시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65, 4까지 올라갑니다. 4까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달러 인덱스
105입니다. 105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102, 101, 103 이랬는데 금방 105 찍죠. 달러 강세가 아직 안 끝났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4%대 거의 도달하고 달러 인덱스 105 이상 가죠. 자, 그럼 오늘 키포인트 3월달 몇 pp 갈까? 지금 그 연준 위원들 이제 지역은행 총재 중에 제일 유명한 우리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그 형님이 50bp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bp.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형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았어요. 50bp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아예 생각도 못했을 때 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때 막 다 욕하고 말도 안 된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했죠. 그리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위로 그 떨어짐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심화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시장에 던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시장이 욕을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똑같이 긴축에 들어갔죠. 매입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이. 그랬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50bp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로레타 멜스터 클리블랜드 이분도 50bp. 대체적으로 연준 위원들 중에 50bp 금리 인상을 발언하는 의원들이 공통점이 있어. 뭘까? 올해 뭐가 없다? 투표권, 표결권이 없죠. 이분들이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가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맞다, 뭐 틀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미국의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좀 시스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 상승 억제를 위해서?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하는 게 낫지. 그게 완전 시장에 씨가 제일 잘 먹히겠죠. 인지도 상승. 인지도를 올려서 뭐를 할까? 본인들의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몸값을. 코인이슈님 무슨 운동선수도 아닌데 무슨 지역은행 총재인데 몸값 올려서 뭐 하나요? 그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하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면 퇴임했을 때 끝나고 어디를 가죠? 이분들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임기를 다 마쳤어. 어디로 갈까? 은행도 가겠고 헤지펀드도 가겠고 자산운용사도 가겠고 돈을 뭐 재무부 이쪽으로도 갈 겁니다. 갈 수 있는데 어디를 꼭 거치냐면은 돈 많이 주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임기가 끝나던가 아니면 집권당이 바뀌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 정권이 이제 상대 정권이 이렇게 임기할 동안은 대학교를 가서 강연을 하던가 아니면 해당 기업의 자문위원 아니면 고문 요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노벨 평화상 받으셨던 벤 버냉키 아시죠? 예전 FRB 연준의장. 이분이 다 끝나고 막 이러저래 막 다 여기저기 막 다 쏘다녔어. 마지막에 어딜 가요? 시타델이라고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시타델 헤지펀드의 고문으로 취임을 해요. 고문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뒤집어지게 벌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멜스터 안 그래도 투표권이 없어. 지금 표결권이 없어. 그러면 어차피 표를 찍을 수도 없고 뭣도 없고 책임도 질 필요 없고 이렇게 인터뷰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기 몸값을 올려야 돼. 좀 더 시장에 그 매체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값과 인지도를 올려야지. 아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임기를 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럭, 피델리티, 뭐 뱅가드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진짜 누구만 들어와도 막 헤지펀드 이런 데 고문 아니면 뭐라 그래? 자문위원 그냥 말만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서 이렇게 좀 일봐주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뭐 50bp 발언한다, 인상한다. 근데 거기다 막 PC 좋게 나오고 각종 지표들이 막 너무 좋게 나와. 속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연도 3월 50bp 인상은 하기 힘들다. 50bp.
아까 뭐 50%도 있고 40%도 있고 30%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은 50pp 금리 이상은 가능성은 적다. 희박하다. 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바이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이젠 확정 지어야죠. 내년 나오는 거. 출마 선언도 있고 여러저러 정치적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약에 50pp를 간다 그러면 연준 얘기를 믿을까? 연준 의원이 지금 75bp, 50bp, 25bp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어. 다시 50bp를 올려. 연준 말을 다시 믿을까? 못 믿습니다. 연준의 어떻게 돼요? 믿음도 떨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믿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리스크가 와요. 채권 시장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75, 50, 25 다시 50으로 간다? 도미노 형식으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럴 때 25bp. 가능성이 높은 건 5월달, 6월달. 근데 6월달까지 25bp를 올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bp 올리고 아마도 빠르면 이번에 늦어도 5월달이 마지막 25bp 인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5bp 이번 그리고 다음까지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예상을 해놓고 이번 연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0bp 금리 인상 이렇게 시장에 겁을 주는 멘트들 그냥 지나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